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뭐 또 미리미리 준비해 두면은 좀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테마이기도 하고, 주말 중에 지금 애플 오픈 AI랑 아이폰용 생성형 AI 논의를 좀 재개했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랑 좀 간단하게, 그리고 관련 주들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AI는 조금 뒤에 또 큰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올해든 내년이든 어느 정도는 또 다시 순환 사이클이 좀 올 수 있는 그런 테마이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모든 시장의 거대한 흐름들은 다 AI랑 엮여 있죠. 최근에 이제 엄청 강한 이제 변압기 섹터들도 사실상 뭐 전력 수요, 맞아요. 전력 수요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 전력 수요에 이번에 좀 많이 부각이 됐던 게 AI를 학습시키는데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 요게 이제 부각이 된 거죠. 메인으로. 어차피 전력 수요는 AI가 아니더라도 계속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현대 기술상 전력을 사용하는 기기들은 계속 증가를 할 거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는 한데, 거기다 불을 질러버린 게 AI, 그리고 AI를 학습하는데 전력 소모량이 어마무시하다. 그리고 그런 것과 함께 이번에 매출 키워드 엮으면서 종목들이 신고가 싹 다 돌파하고, 최근에 지수 밀릴 때도 상대적으로 강했다가 지수가 조금 안정되니까 바로 또 전고점 돌파하면서 이런 멋진 좀 모습을 보여줬던 변압기뿐만 아니라 전선도 그렇고 다 AI에 일단 엮여 있어요. 그리고 애플 오픈 AI랑 아이폰요, 이전에 좀 얘기가 나왔었다가 슬쩍 줄어들었었는데, 일단은 애플도 결국 갤럭시 측에서 삼성에서 갤럭시 S24, S24의 온디바이스 AI를 이제 삽입을 하면서 요번에 반응이 꽤 괜찮았죠. 그리고 뭐 실제로 그 번역 기능이라던가 당연히 완전 정말 그 딜레이 없는 실시간 번역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사용할 법한, 생각보다 좀 신선한 그런 기능이 추가됐고 먼저 선수를 쳤어요. 이제 핸드폰에 혹은 뭐 다양한 기기들의 AI가 이제 들어오겠구나. 이게 한 걸음 갑자기 좀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 애플도 당연히 밀릴 수 없겠죠. 물론 이제 점유율 자체는 애플이 훨씬 높지만, 뭐가 됐든 그래도 삼성이 2인자죠. 아직은 애플 1인자고 삼성이 2인자. 그런데 이제 그 갭은 좀 크지만, 그래도 당연히 애플 측에서도 온 디바이스, 이제 미래지향적인 부분이잖아요. 핸드폰에 혹은 뭐 다른 기기에도 AI가 삽입되겠지만, 올해 이제 아이폰 새로운 거 매년 공개하는 거에서 이제 좀 신기술, 그리고 그 측면에 당연히 AI가 삽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주말 끼고, 애플은 원래 그 구글도 있었죠. 구글 제미나이도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미나이가 아직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나마 지금 AI 측면에서 부각되는 게 오픈 AI의 GPT들, 그리고서 요번에 이제 좀 간단하게 제일 메인은 공개 안 했지만 제일 밑에 단계랑 그 중간 단계 두 개를 공개한 메타, 라마,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애플 오픈 AI랑 할지 어디랑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AI 기술에 대해서는 지금 오픈 AI가 가장 부각되지 않나 싶어요. 거기다가 이쪽은 AI 쪽, 특히 오픈 AI 쪽은 좀 제로 나올 수 있는 게 꽤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통해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이 뉴스가 나왔지만 AI들, 그리고 오픈 AI나 MS,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재료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픈 AI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게 한 달이 건너서입니다. 왜? 오픈 AI는 아직 미상장 기업이에요. 상장을 안 했죠. 그리고 그런 오픈 AI 미상장 기업이고, 얘의 지분 49% 정도를 MS가 투자 통해서 들고 있다.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오픈 AI랑 뭐 직접적으로 좀 협업하고 이런 기업이 있으면 더 좋기는 한데, 좀 메인으로 부각된 기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이제 지분 넘기면서 GPT-4랑 이런저런 좀 그 지적 재산 라이센스 등을 좀 넘기긴 했는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오픈 AI 이사회에서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직 AGI급은 좀 멀다고 생각하는데 오픈 AI 이사회에서 AGI급의 이제 인공지능이 도달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아무래도 자신들이 이제 개발하는 그 AI겠죠. 그게 AGI급이다 해가지고 도달했다고 판단하면은 그거는 요 관련해서 계약들이 좀 뭐 무효화된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이점이긴 하죠. 자, 근데 이제 AGI 급은 아직 현재 나온 AI들이랑은 거리가 좀 많이 멀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사회가 뭐 판단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뭐 자신들의 양심에 맡기지 않을까 싶기는 하는데 이런 특이점이 있는 부분은 그냥 알아두시면은 뭐 주식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요걸 통해 가지고 결국 뭐 오픈 AI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뭔가 이슈가 나오면은 당연히 관련해서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연내 출시 예정인 GPT-5도 있습니다. GPT-5 연내 출시 예정. 어떻게 보면은 이번이 아니죠. AI 좀 스타트를 끄는 게 GPT-3의 출시였잖아요. 오픈 AI사의 GPT-3가 벌써 몇 년 됐죠. 해가지고 첫 공개를 했는데,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하면서 등장을 했고, 그때부터 정말 급진적으로 시대 흐름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AI. 그 전만 하더라도, GPT-3 공개하기 전만 하더라도, AI라는 게 당연히 단어, 이런 거를 알고는 있지만 뭔가 조금 거리감 있는, 실생활에 좀 다가와서 사용되기에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이랬었는데, AI가 GPT-3 공개하고서부터 진짜 빠르게 뭐 최근에 이제 AI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 오픈 AI 측에 뭐 이제 소라 이런 것도 있었고 여기저기 좀 AI들 생성형 AI라고 하죠. 그런 것도 좀 신기한 것도 있고 어느 정도 뭐 좀 프롬프트 그런 키워드들 좀 입력하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뭐 그림을 만들어 주거나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좀 발전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소름이 돋기도 한데 그렇게 좀 다가온 게 GPT-3 이후에 좀 급진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연내 출시 예정인 GPT-5도 있고, 요게 이제 1월 18일 다보스에서 샘 알트만이 인터뷰 통해서 좀 한번 언급한 게 있죠. GPT-5에 대해서 추론 및 코딩 영역 기능이 향상되었다. 그러면서 좀 예시를 들었던 게 GPT-3 매우 나쁘다. 그 다음에 GPT-4 나쁘다. 근데 GPT-5 괜찮다. 이런 이제 표현을 좀 했던 걸로도 알거든요. GPT-3랑 4가 나쁘다. 둘 다 좋지 않다. 물론 이제 상대적인 거죠. 비유로 얘기를 했겠지만 그런 언급을 할 정도로 GPT-5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넣어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빅테크들 이제 이런 거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빅테크들이 뭐 이제 인수 합병 같은 거 있잖아요. 인수 합병. 기업 같은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새로운 기술들 등장하고 하면 인수 합병 근데 얘기 나올 때 그냥 싹 사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글로벌 덩치 있는 기업들은 중소기업들 인수로 싹쓸이하는 행위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반독점법에 의해서 이것 때문에 기업이 그냥 갈라지거든요. 반쪽으로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반독점법이 엄청 강해요. 얘네들은 너 독점하려고? 그러면 회사 갈라줄게 하면서 반도 아니고 이전에 몇 개 있었죠. 기업들 거의 2, 30갈래로 찢어놓습니다. 기업을.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분야가 좀 미래에 유망하고 중소기업 막 인수해가지고 할 수 있는 돈이 있더라도 대부분 이제 지분 투자로 엮이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독점법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그냥 지식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야, 쟤네들 돈도 많은데 유동자금 통해가지고 기업들 AI 그냥 중소기업 싹 다 사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시총 낮을 때? 하지만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요거예요. 얘네들이 한번 하면은 그냥 거의 기업이 박살나기 때문에 갈라져요. 그냥 쭉쭉쭉 지진난 것처럼.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오픈 AI 이게 키워드는 애플이랑 오픈 AI요. AI 키워드가 엮이긴 하는데 살짝 한 달이 건너죠. 그래가지고 시장에서는 요 지분 엮인 것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들이 오픈 AI 관련주로
부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래가지고 뭐 어차피 아시잖아요. 사실 세력주, 대마주 그냥 재료 뭐 하나 건덕지 있으면 갖다 붙이는 거죠. 정치 테마처럼. 정치 테마가 정말 대표적이죠. 고등학교 때 뭐 학교 동창, 뭐 아니면 이전 직장, 뭐 아니면 뭐 어디 미국 대학, 그 대학 다닌 사람이 몇 명일 텐데 그 시즌에 해가지고 그 중에 한 명 알지도 못할 텐데 뭐 대학 동문 이런 식으로 엮는 게 이제 주식시장인데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좀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그래도 뭐 지금 직접적으로 AI 기술이 관련돼 있거나 하기는 하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 대표적인 게 요번에 그건 있었거든요. 메타가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좀 박살이 났었잖아요. 거의 10% 15% 밀렸었죠. 근데 이제 메타 자본 지출에 대해서는 그게 있어요. 메타가 그래도 다음날 그냥 이제 보합으로 좀 버티긴 하는데 금요일날 시장이 엄청 좋았습니다. 지금 밤 이제 일요일 정오도 아니지. 12시 7분이거든요. 새벽. 지금 이렇게 7분 지났는데 미국은 엄청 좋았어요. 엄청 좋았는데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말이 잘못 나왔네요. 메타가 이번에 좀 실적에 대해서 발표하고 좀 안 좋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자본 지출 부분. 이제 AI라는 게 아직 이익 창출이 안 되는 분야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메타는 자본 지출이 기존 전망치였던 300에서 370억 달러가 350억에서 400억 달러 정도로 상향됐어요. 그만큼 더 많이 때려 박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금 뭐 안 좋은 것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 요 메타 얘기는 왜 했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랑은 조금 달라요. MS는 실제로 지금 완벽하게 진짜 AI만 통해 가지고 매출을 만든다 이건 아니지만 플랫폼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윈도우라는 정말 세계적인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다가 코파일럿을 얹고 있죠. MS는 플랫폼이 너무 유리합니다. 바로 윈도우가 있고 윈도우 플러스 뭐가 있냐? 기업들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쓰는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등 대부분 이제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은 너무 익숙하기도 하죠. 회사뿐이 아니라 뭐 이제 학창 시절에도 쓸 수 있고 하는데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등 대부분의 기업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MS365에도 지금 생성형 AI를 좀 삽입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구독 개념으로 갖다가 좀 매출을 창출하고 했던데 윈도우랑 기업에서 쓰는 정말 대표적인 그냥 거의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죠. 윈도우라는 거 컴퓨터를 사면은 뭐 맥 OS도 있지만 대다수는 윈도우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조금 특이한 그런 뭐 좀 변수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뭐 리눅스 그다음에 뭐 맥 OS 그거 말고서는 거의 대다수는 윈도우죠. 윈도우. 그래서 윈도우랑 기업에서 쓰는 프로그램들 이런 거를 베이스로 깔고 있고 거기다가 자신들이 개발하는 AI를 얹으면 됩니다. 얹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서 이제 지금 구독 매출 같은 거 만들어내고 하는데 이런 베이스가 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에 좀 매출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 정도가 좀 있고 뒤에 이제 알아두면은 돈이 될 수 있는 재료 일정들은 4월 29일 바로 이번 주죠. MS 부사장 이제 월요일 날 바로 방문이 또 있기는 합니다. 부사장 방문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 마이크로소프트랑 협력 사업 추진하고 부사장인 한셀만 AI 허브 찾는다 이런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4월 29일 MS 부사장 방문이 있고 그 다음에 5월 달로 넘어가면 5월 21일부터 23일 요때쯤 해서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자 행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 키워드 애플 오픈 AI랑 아이폰용 생성형 AI 논의 재개 이게 뒤에 이제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시즌이 6월이겠죠? 6월에는 애플 WWDC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애플 AI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AI 관련해가지고 소프트웨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소프트웨어랑 이제 뭐 관련해서 어떤 뭐 제미나이든 아니면 애플 오픈 AI 뭐 GPT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공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봐야 알기는 하죠. 그래도 요번 당연히 애플이 특별한 거 아니면은 얘네도 뭐 삼성 따라서 갤럭시 따라서 결국 미래의 지향적인 기술 부분이고 핸드폰의 온디바이스는 시행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번 6월달 애플 WWDC에서 얘기나 공개 뭐 힌트라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키워드가 좀 엮일 수 있고 온디바이스 AI 이런 걸 통해서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공개 얘기 예정 이런 것들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내 GPT-5 출시 예정도 있죠. 그리고 연내 소라 공개 이런 거 등등 지금 엄청 많습니다. 메타도 있기는 한데 메타는 좀 다른 종목들이 엮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올해 좀 큼직한 이슈들이 분명히 좀 있어요. AI 쪽은 특히 GPT-5가 샘 알트만이 그렇게 좀 강조를 했는데 정말 얼마나 좋은 기술이 나올지 특히 추론 영역을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들을 좀 찾아보면은 추론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부분이 있고 결국 그 AI들의 이제 최고봉이라고 해야 될지 AGI 이런 게 이제 추론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학습하고 나아가는 그 흐름인 걸로 아는데 이번에 GPT-5에서 그거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샘 알트만 발언들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억해 두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주로 좀 들어가면은 뭐 사실상 시장에서 거의 다 알고 계시긴 할 거예요. 대표적인 애들이 있고 좀 이전에 GPT 스토어 통해 가지고 엄청 부각이 되기는 했는데 좀 짜잘짜잘한 것들은 그냥 거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아요. 우선 이스트 소프트 해서 휴먼 AI 기술로 MS 비전 얼라이언스 합류를 한 이력이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화상회의 및 메신저 앱인 팀즈에 여기에 그 이스트소프트 AI 휴먼 영상 제작 앱인 페르소 요거를 좀 탑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서 SP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력 AI 소프트웨어인 지금 코파일럿 지금 이게 윈도우 같은 거에 막 다 삽입되는 게 이 코파일럿이잖아요. 윈도우 업데이트 하거나 하면은 코파일럿 같은 거 껴있는데 이 코파일럿 관련해서 국내 라이선스 사업 영위를 해요. 그리고 그게 국내 점유율이 꽤 높더라고요. 70%. 그래가지고 SP소프트가 최근에 움직임이 좀 가장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최 GPT가 적용된 가상 OS 개발 중이다. 이런 내용도 연초에 있긴 있었어요. 이 SP소프트는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좀 이력을 부각을 시킨 것도 있고 뭐 투자 이런 내용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계열은 사실상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이것 때문에 다 파생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폴라리스 오피스 웹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그리고 PPT, 엑셀 등 다양한 이제 포맷 사용 가능. 그래서 살짝 좀 붕 뜨는 건 있기는 해요. 살짝은. 그래서 얘네는 그 MS랑 좀 너무 본질적으로 크게 엮인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대신에 종목기가 워낙 좋기는 했어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작년에 정말 AI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메인이었죠. 메인 종목이었고 아직까지 종목기가 좀 살아 있습니다. AI 좀 스타트를 23년 이제 연초 이때부터 이제 솔트룩스랑 그다음 몇몇 종목들이 좀 같이 시작을 해서 끊었는데 그 이후에도 종목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얘는 솔직하게 그 MS AI 재료보다 그냥 종목을 좀 해먹는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그 세력 측에서. 근데 정말 끼가 엄청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크게 파트로 나누면 한 요런 흐름식으로 이렇게 나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20선을 지금 1년 반 동안 계속 오면은 반등 나오고 타고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종목기가 워낙 좋아요.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관련해서 같은 계열들 이제 폴라리스가 워낙 많기는 한데 원래 오피스가 대장이었거든요. 대신에 이제 AI, 리노스라는 기업이 이제 사명을 변경하면서 폴라리스 계열에 합류하면서 사명을 좀 변경했죠. 그러면서 폴라리스를 붙이고 뒤에 AI라고 제목을 붙여서 그런지 종목이 여기서 좀 이제 움직임이 폴라리스 오피스를 누르고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밑에서 뭐 뉴스가 없었어요. 이번에 상승은. 근데 워낙 끼 좋게 결국에는 때려박았던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번 좀 분출을 시키는 그래서 일단 폴라리스 계열은 오피스랑 폴라리스 AI 요거 두 개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고
한컴위드는 오픈AI 설립자 중에 한 명인 피터 틸이라는 분이 출자했던 크레센도 에쿼티 파트너스로부터 2021년에 130억을 투자 유치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즈랩은 GPT 스토어에 뭐 좌사, CTX 서비스 입점 이것도 있고, 최근에 얘는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래도 좀 잘 엮이죠. 보안 키워드로 갖다가 협업을 붙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이렇게 해서 보안 기술 협업 이 내용으로 상한가를 일단 끊고, 최근에 움직임이 좀 들락날락 꽤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좀 오픈 AI 관련주는 아니긴 한데 MS랑 같이 엮여요. MS 보안.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보안 관련해서 뭐 또 이벤트 하나가 또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AI 과거 GPT-3 출시했을 때 국내 최초로 자사 플랫폼에 좀 연동했던 이력이 있기는 해요. 근데 차트가 최근에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해가지고 뭐 얘가 좀 힘을 줄 때 제대로 못 주기는 했어요. 이때 아예 차라리 신고가를 어떻게든 돌파시키고 쭉쭉 치고 나갔어야 하는데 종목이 조금 아쉬운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싹이랑 크라우드웍스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파트너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와 함께 과거에 인공지능 연구 참여했던 이력이 있고, 브리치텍 MS 자회사 음성 AI 기업인 뉘앙스라는 곳이랑 파트너십 이력, 그리고서 브리치텍은 쪽이 상장 관련해서도 좀 다른 거 엮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노덱 MS랑 영상기술 협력 관계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노코덱이라는 기술 공급 이력, 그리고 RBW 오픈AI야. 얘는 엮이기는 하는데 시장에서 좀 대금 붙이면서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오픈AI랑 뭐 직접적으로 엮인 건 아니고, 이 오픈AI랑 휴먼 AI 기술 관련 협력을 하고 있는 클레온이라는 기업에 이제 투자를 했던. 근데 이제 투자 금액이 좀 부과가 안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뜬금없이 쭉쭉 오르는 토마토 시스템, 오픈AI GPT 스토어에 테크돔 체포 출시 이력, 그다음 뭐 C랩 등등이 있기는 한데, 여기서 일단 좀 압축을 하면은 사실상 오픈AI랑 좀 엮이고 하는 애들은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트 소프트, SP 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그리고 브리치텍, 이노덱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일단 SP 소프트가 차트는 가장 대장격을 했죠. 상승률도 좋고, 얘가 신규 상장이라서 조금 아쉬운 건 있는데, 일단은 이런 신고가 구간을 좀 트라이 할지, 최근에 밑에서 힘을 모으고 한번 또 쭉 당겨 올린 모습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쫄쫄쫄 조정이 나오는데, 지금 대금이 좀 많이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러면서 2만원 라운드 피겨라는 또 좋은 지지 구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또 힘 주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스트 소프트는 원래 MS랑 이제 그 AI 휴먼 키워드 엮으면서 좀 대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SP가 등장을 하면서 저쪽에 좀 뺏기긴 했는데, 얘도 종목 끼, 그다음에 대금 같은 거 좀 많이 붙이기는 했었습니다. 내려올 때도 좀 곱게 죽지는 않았어요. 막 뭐라도 계속 꿈틀꿈틀하면서 저점 이탈하고 반등 이런 걸 좀 만들어 줬었는데, 최근에 120선 주변에서 좀 횡보하는 게 있고, 1차 상승 이후에 횡보하고, 즉 힘을 모으고 시세를 만들어 줬던 그런 구간에서 또 버티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수가 좀 안 좋았죠. 그래서 그런 나쁘지 않은 구간에 있지 않나.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랑 폴라리스 AI는 조금 차트는 좀 애매해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뭐 사실상 120선을 좀 계속 쭉쭉 파면서 뭐 종목 끼가 워낙 좋으니까 그 정도 관점이 있는 것 같고, 폴라리스 AI는 그 와중에 이제 조금 뺏으면서 했는데, 얘는 차트는 사실 좀 좋진 않죠. 앞에 바로 산이 있다 보니까. 대신에 폴라리스 계열은 오피스 아니면 AI 둘 중에 하나가 대장을 하는데, 최근에 일단 AI가 요때도 그랬고, 리노스가 이 폴라리스 계열을 붙이고 그 뒤에 자극적인 키워드인 AI를 붙이면서 조금은 대장을 하는 모습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상을 못 가요. 이 종목은 매매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게, 예전에 리노스 종목 사명 바꾸기 전에 매매를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좋은 멀쩡한 기업은 아니었거든요. 차트를 보면은 멀쩡한 기업은 아니었어요. 리노스라는 곳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일단은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둬야겠죠. 그리고 브리치텍, 이노덱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얘네는
시장에서 좀 대금이 완벽하게 좀 메인으로 깔끔하게 타지는 않아요. 브릿지텍은 이전에 AI 키워드도 있고 뭐 하면서 여기저기 뭐 엮는 건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냥 조금 뒤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까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나오고서 최근에 이제 그냥 이 120선을 중심으로 오락가락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여기가 좀 이제 중심선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구간을 토대로 넘어가고 하면은 좀 슈팅 좀 잘 만드는 것 같고 밀리면은 이제 밀렸다가 또 어떻게든 또 끌고 올라오고 슈팅 만들고 지지하고 또 슈팅 만들고 지금 밀렸다가 좀 다시 트라이하는 이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노뎁은 대금 같은 게 조금 안 붙기 때문에 그리고 상한가가 없어요. 일단 매매하기 좀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좀 아쉽죠. 역배열 밑에서 좀 깔려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조금 이평이 사실 완만해지는 건 있지만 좀 상대적으로 재료를 좀 많이 부각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애들이 힘을 줄 거면은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요 위에 있는 애들 위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들 이런 게 이제 AI에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소라 같은 경우에는 좀 생성형 AI 키워드 엮는 종목들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연내 이제 GPT-5라는 좀 큼직한 이슈 출시 예정 그리고서 애플 WWDC에서 무조건 나온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애플이 생각이 있으면 이번에는 아이폰에 저런 생성형 AI를 좀 추가하든 뭐든 협업이든 얘기를 좀 꺼내겠죠. 특히 그 애플은 그게 있어요. 애플카를 지금 캔슬을 시켰기 때문에 그걸 캔슬을 했다는 거는 미래 먹거리에서 뭔가 전환을 했다는 거거든요. 애플카라는 이제 자동차 미래 먹거리를 좀 생각하고 뭐 사업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팀이 이제 해체가 되는 게 공식적으로 뉴스로 나왔었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 여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사실상. 근데 사실 지금 좀 둘러봤을 때는 뭐 요번에 비전 프로 있기는 했지만 비전 프로는 아직은 그 컨텐츠 측면에서 시장을 좀 메인으로 둘러싸기에는 아직 좀 거리감은 있는 것 같아요.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재미는 있지만 조금 가격 대비 이제 뭐 그 킬링 콘텐츠라고 하죠. 아 이거를 내가 진짜 500을 주더라도 꼭 소유해야겠어 싶을 정도 이제 정말 핵심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거는 가상 쪽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생각했을 때는 결국 대기업들 지금 빅테크든 뭐든 IT 기업이든 다 키워드 하나로 통일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키워드가 통일되는 건 딱 하나. AI라는 키워드를 향해서 다 엮여서 움직이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사실상 AI 키워드에서 분산된 파생된 카테고리들이 너무 많죠. 지금 이번에 반도체도 막말로 AI 쪽 때문에 수혜를 받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 엔비디아에서 HBM 해가지고 SK 하이닉스 밑에 쭉 파생됐고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온디바이스 키워드로 갔다가 여러 종목들 나오고 CXL AI에 사용되는 이제 AI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에 CXL이 메인 기술이 될 거다.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대다수의 키워드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다 한 줄기 위쪽으로 그 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뿌리, 근간은 AI에 엮여 있어요. 지금 변압 전선도 AI를 통해서 엮이는 거고 유리기판도 뭐 좀 올라가고 하면은 해가지고 AI 쪽이지 않나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자 영상 조금 길어졌는데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들은 좀 기억을 해둬야 또 미리 준비하면 할수록 또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혹시 제가 놓친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 종목들에서 최소한 마이크로소프트 키워드로 얼마나 좀 부각됐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